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기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참고로 오늘 우리 장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휴장이었고, 그 와중에 니케이는 연년대 1.2% 정도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상승 마감한 미국 선물은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저녁에 본장이 열려봐야 진짜 흐름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안 열린 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공부를 해봐야겠죠. 설 연휴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리씨랑 같이 공부하는 경제뉴스 시간 같이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증시를 눌렀던 연준의 발언이 이번 주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없을 예정이라고 하며, 참고로 블랙아웃이란 FOMC 전에 관련 언급을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말해가지고 FOMC 결과를 미리 스포하지 말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시는 이렇게 변수가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FOMC를 앞두고 미적지근할 확률이 높고, 그 와중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되는 주식 그리고 그 섹터의 변동이 클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넷플릭스가 크게 성장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 성장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는 바로 테슬라, 요 녀석의 실적이 어떨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만 보도록 할까요? 자, 테슬라 수익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거죠. 요즘 엄청난 할인을 하고 있다는 테슬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문매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봐도 야, 근데 테슬라가 손해보고 팔진 않을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테슬라는 한 대 팔면 얼마가 남을까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대당 수익이 현대차의 3배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보자면 한 대 팔면은 2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며, 현대차에서 파는 아이오닉이나 아니면 EV 이런 차들은 6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수익을 남겼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남으니까 중국에서 1,000만 원을 인하했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해도 손해는 아니라는 소리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할인을 크게 하다 보면은 매출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률이 조금 끔찍하게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토막이 나버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테슬라 실적이 어떤 실적을 나타낼지 그 숫자를 걱정 반 그리고 기대 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나 그 와중에 야, 예상보다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한 번 더 증시가 랠리할 가능성이 분명 있겠죠. 테슬라는 그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말 사이에 설 영어 표기가 좀 난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은 바로 뉴진스의 한 멤버가 설을 표현할 때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러면 우린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써야 되나 봤더니 루나 뉴 이어로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설날은 중국이랑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명절이기 때문에 차이니스 뉴 이어 이거는 중국 명절에만 해당하는 표현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루나 뉴 이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이게 루나 뉴 이어인지 아니면 차이니스 뉴 이어인지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 세계 영어에서 대부분은 차이니스 뉴 이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으니까 그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곳, 특히 SNS에서 이러한 설날을 표기하거나 아니면 축하하는 그러한 SNS가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어떤 곳은 차이니스 뉴 이어를 썼고, 그리고 또 어떤 곳은 또 루나 뉴 이어 정확한 표기를 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중국 네티즌이 루나 뉴이어라고 쓰면은 거기로 또 몰려가서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지네가 맞다는 거니까 이거는 차이니스 뉴이어가 맞다, 우리 거 남들이 뺏겼다, 이러한 의견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그거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경덕 교수는 설은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기에 루나 뉴 이어로 바꾸는 게 옳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설날은 뭐 설날이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어 표기에 대한 그러한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보니까 우리가 영어로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내가 언젠가 사용을 한다면은 차이니스 뉴 이어가 아니라 루나 뉴 이어가 맞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뭐 연휴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1만 명이 깨졌다는 거 분명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차트가 딱 있는데 모든 게 우하향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확진자가 잡히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 10일 이후 106일 만에 1만 명 아래를 기록을 했다고 하며 다만 이 와중에 누적 확진자 수는 3천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걸 봤을 때 야, 진짜 한 번은 다 걸려야 끝나는 거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안 걸린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걸렸습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 사람들 안 만나시는 분들도 아닌데 진짜 신기하게도 아직도 한 번도 안 걸리셨다고 해요. 그게 진짜 신기하면서 또 그 와중에 야 혹시 또 나중에 걸려가지고 아프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걸 들으시는 길분들 중에서도 소수의 기르분들은 안 걸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때까지 한번 걸리셨던 분들도 이제는 다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좀 진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벌써 첫 확진자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100일이 되었고 3년하고도 3일이 벌써 지났다고 합니다. 시간 진짜 빠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이제 좀 시끌시끌해질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국민 80% 최대 40만원 총 예산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논의가 설 이후 본격화될지 관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한계차주 대출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종합 민생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하위 80%에 속하는 1,700만 가구에 가구당 15만원에서 40만원씩 핀셋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난지원금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게 또 나오면은 나라가 시끄러워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도 분명 그랬다시피 나머지 20% 가구는 아니야 나는 왜 못 받냐 라는 이야기를 분명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짧은 생각일 수 있겠지만 80%줄 거면은 100%다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은 진짜 선별적으로 이러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 뭐 10%라든지 20%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줄 거면은 그렇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80%라는 숫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뭔가 편가르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80%는 사실 뭐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난방비가 난리. 최근 카톡방을 보면은 아마도 기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서로 난방비를 물어보는 집이 많은데요. 그만큼 예상외로 비싸게 나왔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도 난방비 다 끝까지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오르는 중이고 아마도 2분기 이후에 추가 인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은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다음 겨울은 더 비싼 난방비를 우리가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에너지 인플레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노후와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 그런 것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4인 가구 난방비를 보면은 기본 10만원은 그냥 넘게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당연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 올 여름 에어컨 틀기가 조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스페인에서는 한 달 전기요금이 54만원이 나오면서 난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서는 전체 수입에서 에너지 비용에 돈을 쓰는 게 절반인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길이 54만원인데 무슨 절반이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에너지 요금에는 전기만 있는 게 아니죠. 난방 요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내가 200 벌었는데 100만원을 에너지로 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분명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에너지 인플레에 따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일단은 전쟁이 끝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빠르게 해소되진 않겠죠. 슬금슬금 해소되어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게 우리가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기식 시장 6조 원 돌파. 건기식은 무조건 성장하는 시장이죠. 개인적으로 뭐 다른 로봇, 메타버스 이런 것처럼 건기식 시장도 소리 소문 없이 강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령화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건강을 중시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여기에 지출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건기식 시장은 19년도에는 4.9조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6.1조 원으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그리고 이 와중에 조금 특이하게도 홍삼의 인기가 내려가고 단백질 보충제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최근 4년 동안 거의 2배나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야 KTNG가 좀 걱정되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는 면세점 매출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올해부터는 면세점 회복이 조금 될 테니까 과연 홍삼의 인기가 다시 올라갈지, 그리고 KTNG의 실적도 좋아질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봇이 실체가 없다고.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로봇을 진짜 좋아합니다. 계속 로봇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차 전지처럼 무조건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1가구 1로봇 이러한 단어가 생길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다, 기대감만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연평균 17%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미 삼성, LG, 현대차도 로봇을 키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노령화가 진행이 된다면은 생산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사람 대신에 누군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빈자리는 로봇이 채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의 성장 시간 문제일 뿐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연휴 사이에 로봇 관련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JP모건 경기 침체 가능성 낮아. 이게 무슨 소릴까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무조건 온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의 전망은 빈대떡 뒤집기처럼 쉽게 나타나는 걸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더 최악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안 틀리는 전망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저기릿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JP모건에서 작년 10월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가 좋아졌다는 소리겠죠. 그 증거는 JP모건의 채권부터 유럽 주식에 이르는 자사 분석 모델을 봤을 텐데, 이 모델에 따르면은 9개 자산군 중 7개가 침체 가능성을 50% 미만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걸 봤을 때 경기 침체는 무조건 온다, 이러한 평가도 무조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일단 이런 걸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조금은 약하게 찍먹 수준으로 올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는 더 깜짝 놀라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호두 과자가 왜 이래? 역시 휴게소 하면은 호두 과자입니다. 이번에 많이 드셨나요? 보통 한 봉지에 2,000원 하는 거 사면은 한 사람당 1개에서 2개 먹으며 맛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20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호두 과자 한 봉지 평균 가격은 4,800원 수준으로 끔찍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300원인데 11.8%나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 저 길이 이거 안 먹어보긴 했는데 진짜 호두과자 10개 정도 들어있는 게 5,000원이라나요?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호두과자 한 봉지가 5,000원이 넘는다는 거는 야 진짜 너무하다, 인플레가 너무해 라는 이야기가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휴에도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더 재밌는 공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